예, 그러니까 개발법인데요. 요약집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133쪽에, 그러니까 133쪽 환지와 수용이 있고, 뭐 그 내용은 이제 뭐 큰 가닥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다음 쪽이요. 134쪽이죠. 134쪽에 그러니까 개발사업, 그러니까 환지와 그러니까 수용과 혼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다 돈 주고 사는 거죠. 땅값 비싸면 수용할 수 없으니까 환지로 하고,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딴한 땅이 낫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그러니까 논두렁보다 신장도가 낫다. 공공시설 정비 때 환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다 사들여서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혼용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혼용입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2-3 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죠.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러니까 지방을 나누면 특별시, 광역시, 도와 도 아래 시군, 특별시, 광역시의 구가 있죠.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형,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이죠. 수도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고, 국토장관도 5가지일 때는 지정할 수 있다.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 지정, 시댁,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제한을 한다. 더 됐고요. 그러니까 남은 시군과 뭘 하는 거고요.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상이고요. 그 다음 쪽 그림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5번 개발사업 절차가 있죠.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죠. 땅 삐뚤삐뚤하고 A, B, C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내야죠.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 구역,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도 정해지고, 수용 방식 목록도 있는데 지금은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위치는 정해져 있고,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내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용 때는 더 이상 다른 계획 필요 없이 수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환지 때에는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종전 소유자 A, B, C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에 두겠다. 그러니까 C는 아파트를 받는다. 환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세 번째 계획이 뭐고요? 환지 계획. 그러니까 세워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국시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환지 계획은 관청에서 개입할 게 적죠. 가장 말단 시군구가 처리를 합니다. 다음 쪽 와서요. 136쪽이요. 그러니까 2-6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절차.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고, 개발계획 뭐 절차가 있겠죠. 절차요.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개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족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조사는 할 때고, 그 다음에 공람 거치고, 그 다음에 보너스 뭐도 있고요. 공청회도 있죠.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구역 등 30가지 항목도 같이 결정되는 거죠.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땅값 20배도 넘게 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구역만 먼저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구역만, 그 다음에 2-8번이요. 2-8번. 구역만 먼저 지정을 하고 기습 발표하고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 계획을 냅니다. 2003년 뒤로 이렇게 진행한 건 한 건도 없고요. 다 이렇게만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구역을 지정한 후 절차를 밟는다. 구역을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언제요? 1번 공모 때, 2번 신도시 때 투기잡기에서 기습 발표한다. 신도시니까 당연히 녹관농자이고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고, 신도시니까 주상공 만이요 찌끔이요 찌끔 10분의 3 이하 주상공 찌끔 포함해서 알 수 있다가 있죠. 다음에 구역이 지정돼, 구역을 지정하는데 규모가 있겠죠. 일정한 규모는 돼야 된다. 다음 쪽에 2-9 숫자요. 표 넷째 줄, 113, 11, 30, 10 이상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 이러저러한 예외들 있습니다. 예외들은 초점 아니고. 다음에요. 여기 개발구역 공익사업을 할 곳이죠. 개발사업 공익사업 할 곳에 개인의 사적인 개발은 싹 금지죠. 뭐 투기 목적의 이러저러한 행위들 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고, 다음 쪽 와서요. 138쪽에 해제 의제가 있고, 2-3번 구역 지정 후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조합은 공익사업이죠. 강제가입입니다. 뭐 흐름들이요. 그냥 이해하시면 외우기 편하니까 보자고요. 공익사업이니까 찬성 반대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 시켜서 강제 환지 시켜야 되죠. 강제가입입니다. 당연히 누가요? 토지 소유자면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거죠.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죠. 따라서 더 이상 살 게 없죠.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살 게 없다고요. 따라서 뭐가 안 되고요. 수용이 안 됩니다. 언제만 조합을 만든다고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가 있고, 뭐 노란색은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전부 환지일 때만 조합을 만든다. 그 다음에 2-13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죠. 조합원 전체 약속 뭐가 있고요. 정관. 중요한 건 전체 투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어지간한 거 결정하자고 대의원회,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임원이 있죠. 근데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니까 다 거기에 살고 있어서 총회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의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139쪽에 2-16 개발사업 수용 방식이요. 수용 대상 땅을 다 돈 주고 사들여야죠. 전체 소유권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크게 밀어서 다 밀고 크게 조각 내서 합니다. 아파트 건설회사, 백화점 건설회사 등에게 사는 거죠. 대규모 단지로 조성해서 공급한다. 그 전체를 다 수용해서 조성 땅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다 돈 주고 사들이는데 100이 든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조성하는데 50이 든다고 치죠. 150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사업 끝나서 1500을 벌어갈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이고, 우선요 이 150 이것도 귀찮다고요. 그래서 땅을 사들이는데 60은 현찰 주고 사고, 40만큼은 딱지로 주고 땅을 가져올 수 있다. 나중에 백화점 업체 너 이 땅 살 거지, 너 가져갈 거니까 미리 내놔. 50 땡겨져. 땡겨서 하면은 현찰 60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 40 딱지를 뭐라고 하고요? 판교 상가 딱지,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고,
땡겨 쓰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조성 싹 미는 게 기본이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데 싹 밀어버리고 콘크리트로 지을 수도 있지만 또랑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러면 훨씬 낫죠. 그래서 옛날 또랑 놔두고 옛날 동산 놔두고 그대로 쓰자. 조성하지 않은 땅, 조성하는 게 원칙인데 조성하지 않은 땅, 원래 땅 그대로 쓰자. 원형지, 조성하는 게 원칙, 원형지는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만들었으면 나중에 이제 파는 거죠. 공급합니다. 공급법,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이 있고 공급가격, 공법, 당연히 감정가격이죠. 한지계경, 맨날 땅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뭐 옛날에 A가 101번, 123번, 135번 땅 갖고 있었다.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줄 거냐. 그러니까 1, 2, 3, 4, 5, 6 A한테는 그러니까 1블럭에 4번 땅을 주고 다음 쪽이요. 140쪽이요. 140쪽 아래 2-20. 그 다음에 B에게는 그러니까 2블럭에 아파트 307호를 주고 그러니까 C에게는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이게 환지계획이죠. 옛날 땅 주는 게 새 땅 어디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뭐 조합장 또 몇 개 빼먹는지 걱정되죠.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40개를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팔고 가져가 조합원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60개를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쓴다. 옛날 땅 주는 게 새 땅 어디도 준다. 까지가 환지계획이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지정에서 한 문제, 지정과의 종과 제한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환지에서 두 문제, 뭐 그 다음에 뭐 요거 한 문제인데 뭐 요거 뭐 이렇게 뭐 처음에는 좀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한다, 절차를 밟는다, 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조금 더 그래서 번역까지 하면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구역 지정에 앞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표현까지가 있죠. 자,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개발법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 53번이죠. 개발구역 지정,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구역을 지정 X형. 출판형 이건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라고요. 지정과 정과 제한. 그러니까 지정 친정대교, 시댁,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뭐 한다고요? 제한. 그냥 그 후로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반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정과 정과 제한.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까지 다 표시하시고요. 그냥 그 네 글자 보고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장관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사선거구형, 직접 사선거구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도시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사선거구형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이 국시대. 그래서 이들이 개발계획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국시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결정했으니까 국시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러니까 사선거구형 환지방식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선거구형. 그래서 환지하려면 3분의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굳거나 지방이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인 거죠. 동그라미 5번 뭐 자리는 좁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워낙 중요하게 나오는 거니까 동그라미 3개 그리시고요. 한지하려면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환지는 땅 교환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볼펜 교환은 누가요?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누가요? 땅 주인이. 환지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하고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조합 만들려면 다시 얼마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용은 돈 주고 뺏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지는 그러니까 민법에 집단 교환에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진 거죠. 그러니까 집단 교환을 하려니까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53번 틀린 것은 3번이었고, 그러니까 54번이요.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결정, 뭐 이제 이 전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3번 셋째 줄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제대로 된 신도시 얼마는 돼야 되고요? 330만은 돼야죠. 동그라미 3번 시작하는 200만 X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구구역 해당 구역에서 이것저것 다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이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사전구구역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출판요. 구역을 지정한 후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이건 뭐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모와 신도시 때 신도시 녹관농자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기습 발표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된 경우 사전구구역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죠? 본다. 사전구구역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지역 될 게 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깔끔한 신도시요, 지저분한 신도시요.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래서 개발구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용도지역도 바뀌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지정된다. 뭐 다만 어찌고저찌고 그 아래줄에 취락지구 나는 왜 취락지구 앞에만 서면 왜 취약해지는가 취약해지자고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취락지구 나오면 모나미 아는 데까지만 푸시고 그러니까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곳은 도시적이 아니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적이 아니어서 거기는 지금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꿔버리면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 지금 그대로 놔두고 하자고요.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꾸지 말자고요.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공업지역 3만 이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113, 30 있습니다. 주상공,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이죠. 주상공. 그러니까 도시적은 10,000 이상,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만 이상 맞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역 지정 때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너스 공청회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근데 100만 이상이면 해야 된다는 거죠. 보너스 공청회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쭉 와서요. 그러니까 55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 때만 만들고 따라서 누가 참여하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죠.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이죠. 동그라미 4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사선극부요. 건축물 X, 소유자 X, 지상권자 X로 한다. 살리고요. 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토지 소유자면 강제가입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4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새벽이 7인 개발이 7인 나서서 7번요. 시행자를 정하는 게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결정하는 게 지정권자. 그래서 시행자가 되기 위한 거는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7번요. 환지하려면 3분의 2분의 1 환지 때는 소유자 조합,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맞죠? 동그라미 5번 조합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맞죠? 뭐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56번 실시계획에 대한 겁니다. 틀린 건 5번이 틀렸고요. 5번 틀렸는데 그냥 5번 앞에다가 하급청 의견 쓰시고요. 하급청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계획에 이러저러한 3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만 드리고 이제 안 썼던 걸로 수용 방법으로 간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목록 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뭐 들라고요? 수용하려고요.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 다요. 싹 다 정리해놓고 다 사는 거죠. 언제가 봤듯이 이동식, 화장식, 철제, 자바라, 매식, 펜스, 잣나무, 소나무 돈 되는 거 싹 다 사는 거죠. 목록이 정해졌습니다. 목록 정해졌으면 수용을 할 거라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몇 년 안에 수용이 거의 완성되냐면 1년 플러스 1월 정도면 수용이 다 끝납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3년, 2년 반 돼서 지금 설계도를 세운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때 지금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1년 지나서 주민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죠. 주민이 없다고요. 주민이 없으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하급청 의견을 들으라고요. 하급청 의견이죠. 아시고 또 아니면 그러면요. 국토부 장관이 알려면 지 아랫사람 누구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가 알려면 지 아랫사람 누구요?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실시계획 작성한 거나 인가는 경우 사선극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고 사선극부요. 그러니까 글자 X를 가장 줄이려면 지금 첫째 줄 끝에 국토부 장관 X 네 글자 시도지사면 7번요. 시도지사는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시군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셋째 줄 끝에 시도지사 X 넷째 줄 싹 X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다 라고 하는 거죠. 하급청 의견을 듣는 겁니다. 56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개발계획에다 숫자 1 실시계획에다 숫자 2 두 번째 계획 세우려면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도면이죠. 단지에 대한 도면입니다. 아까 그랬던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대에서 완화해 준다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뭐 좀 외우는 걸 더 많이 해야 되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외울 게 확확 줄어들고,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야죠. 도면은 도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도 당연히 위치 결정 누가 했고요? 국시대. 시행자 지정 국시대. 설계도 할 자 누구요? 국시대인 거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사승급고요.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사승급고요.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죠. 여기에 신장로 있습니다. 수도파이프, 하수도파이프, 니네들 싹 찌들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그 절차 밟고 있을 거냐고요. 여기서 처리했으면 처리한 걸로 하자고요. 국토계획법 양보하라고요. 그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동방으로 도로, 수도 정해진 걸로 치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57번이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형지 몇 글자요? 세 글자.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이죠. 동그라미 2번 X. 원형 면적은 2분의 1 X.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1번 원형지란 개발사로 조성되지 않은, 손대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가 되고, 동그라미 3번 원형지 개발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이내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형지는 일정 기간 지나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팔 수가 있는데, 국가 지방은 행정 목적이니까 언제라도 예외가 허용되죠. 동그라미 4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딱 원형지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수의계약으로 한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의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까지만요. 그러니까 뒷문장도 맞고요. 학교, 공장, 그러니까 돈 버는 업체들, 돈 벌게 해서 업체들 경쟁들 심하죠. 경쟁 입찰로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사승급고요.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공법의 기본가격에 이것저것이 더 얹어진다.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승급고요. 그러니까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 세부적인 걸로 어떻게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답은 2번. 58번 문제요. 환지계획 포함되는 것은 환지계획 있죠. 그러니까 옛날 땅, 그러니까 어디 갖고 있었다. 그 요약집에 해당하는 자를 보셔도 좋고요. 요약집이 아까 몇 쪽이었나요? 140쪽이었죠. 140쪽이었고요. 근데 그 대부분, 그러니까 그 청산이 생기게 되니까 종전 토지를 명세를,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러니까 새 땅 받는다. 바꿔주는 새 땅이 뭐고요? 환지. 근데 B는 새 아파트를 받는다. 무슨 환지요? 입체 환지. 환지 명세와 입체 환지 명세. 전체 10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40개 준다. 40개. 환지 살개. 여기는 강아지 개자, 여기는 삼계탕 개자 40개 환지 살개. 공적인 땅으로 60개 뺀다. 보류지이죠. 그러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58번 문제 동그라미 5번이 틀렸죠. 환지 예정지는 사업 진행 중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청산금은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죠. 사업 중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요약집 계속이요. 다음은 도시정비법을 보시죠. 요약집의 191쪽입니다. 191쪽. 3-1번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거고, 3-2번 도시정비법 역사는 이제 바탕에 다 깔려 있고요. 2번 재개발 사업이 도시정비법의 중심이고, 3번 열차가 지면 열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달동네 지원사업과 골목 정비사업이 있죠. 옛날에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있었고요. 공익사업이고, 재건축은 열채가 본 사람 열채 받으려고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3이요. 3-3이죠. 3-3 정비사업 특성. 그러니까 그 표에서 두 문제. 손바닥이든 손등이든 허벅지가 됐든 팔꿈치가 됐든 아무튼 뭘까, 아니면 책에다 꽂아 놓으시고 어떻게 해서 그냥 외우시자고요. 외우시면 두 문제. 다음 쪽 표에서 좀 한 두어 쪽 뒤에서 두 문제. 6문제 중에 4문제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짜 문제이죠. 공법에서 공짜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게 공짜 문제라고요. 공짜 문제입니다. 공짜 문제 4문제를 날리고 나면 아이고 마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엄청나게 외워야 되죠. 공짜 문제 4문제는 맞추고 그 다음은 가자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정의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 그러니까 기반시설, 공적시설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극히 열악하고, 골목 정비사업,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열악하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시설은 양호하죠. 뭐 공동주택 단지요.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 양호합니다. 뭐 주차장 면적, 뭐 조경 면적 등이 있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고,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고, 여기는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 방법 다양하게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관리 처분도 있고, 환지도 있고, 그러니까 수용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도 있고, 관리 처분과 환지만 있고요. 여기는 관리 처분만 있죠. 환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자요. 시행자는 원칙과 예외까지 합쳐서 하나의 시행자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러니까 주공 등 공공출자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다음에 재개발사업 조합 만들어서 하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합이나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예외적 시행자. 여기는 시장구수 주공이 아니니까 지가 지를 제끼고 들어갈 리가 없고, 그러니까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조합,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대리운전은 초점 아니고요. 다음 와서요. 2장 넘어와서 192쪽이요. 192쪽 한 장인가요? 3-6번 정비사업 절차가 있죠.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먼저요, 정비사업은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은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10년짜리 시간표. 인천시 앞으로 10년 동안 150군데 사업을 하겠다. 10년짜리 시간표를 뭐라고 하고요? 정비 기본계획. 그렇게 정해진 곳이 뭐고요? 정비 예정구역.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고, 시간표에 맞춰서 여기다 사반다 위치를 정하는 거죠. 위치를 정합니다. 정비사업을 내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정비계획을 냅니다.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땅 삐뚤삐뚤하고 낡은 건축물 있고 A, B, C 등이 있습니다. 땅이 정해졌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로 조합을 만드는데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거친 다음에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했죠.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조합에 차이점이 있죠. 2번 재개발조합과 3번 재건축조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일정 공통사항이 있겠죠.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죠.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시정 들어가야 되니까 뭘 하고요? 감정평가를 해야죠.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찍어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시정에서 그 내역을 정리한 게 이 정해진 도면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어디 주겠다. A, B, C.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을 세우는 거죠. 환권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에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해야죠. 사업할 때는 시행방법 4가지가 있지만 관리처분, 전부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사업을 할 때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죠. 새 땅, 새 아파트를 어떻게 넘겨줘요? 고시 하면 넘어가죠. 언제 새 땅, 새 아파트 주인이 돼요? 고시한 날 밤 12시 주인이 되는 거죠. 이상이 있고, 다음에요. 한 장 넘어오셔서 195쪽, 먼저요. 194쪽에 3-10번이요.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 누가 계획을 세우겠냐고요. 시장 군수에 더 내려갈 사람이 없죠. 시장 군수가 계획 세워서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아랫사람이 있잖아요. 아랫사람 누가 세워서 올리고요. 구청장이 세워서 올리는 거죠. 그걸 받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고 구청장 탱탱 놀고 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가 직접 세울 수도 있다. 정비구역 지정은 특광시군이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95쪽에 3-13 조합설립 인가 요건이 있죠. 쎄쎄쎄 하나 둘 셋 박삼돌입니다. 쎄쎄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죠. 재건축 경우에는 쪽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재건축 박삼돌 박 주택단지 바뀌면 쪽수 3분의 2 면적 쪽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재건축 일반적인 단지는 각 동마다 과반 동의와 단지 전체 쪽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이죠.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는다. 쎄쎄쎄 하나 둘 셋 박삼돌. 다음 쪽 와서요. 196쪽에 3-15 조합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그러니까 재개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설립인가 요건, 쎄, 하나, 둘, 셋, 박삼돌. 재개발, 공익사업이니까 뭐고요? 강제 가입. 재건축, 민법 쪽 보니까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동의자만 조합원.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죠. 투건조 개관 있습니다. 투건조 개관. 그러니까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후, 그러니까 조합원지를 아예 사고 팔 수 없고, 그러니까 재개발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리처 분객 인가 후 조합원지를 사고 팔 수 없다. 투건조 개관이 있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점. 그 다음에요. 뭐 어딘가 있고, 여기에는 뭐 아까 개발조합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투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어지간한 거 결정 안 하고 대의원회, 그러니까 결정한 거 집행하는 집행부 임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합 여기에서 두 문제요. 세 가지 사업 특성에서 두 문제, 조합에서 두 문제. 뭐 됐습니다. 6문제 중에 4문제 됐으면 끝난 거죠. 뭐 됐고요. 다시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요. 59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정의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극혈락 양호, 극혈락 양호, 극혈락 양호. 에다가 시설과 상업적 공업지역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주광, 뭐 5번이 틀렸고요. 5번, 재건축, 땡땡, 정비사업은 양호는 맞는데, 노블 양구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X요. 낡은 아파트 단지이죠.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땡땡, 도저수준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관설이 극혈락, 그러니까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죠. 무허가 판자촌형.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반설, 공동시설의 확충, 그러니까 정비반설,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고 해준다고요. 동그라미 3번, 재개발, 땡땡, 정비반설이 열악, 오래된 주택가,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 옛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죠. 답은 5번. 다음 문제 가세요. 60번. 도시정비법.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된다. 속도를 못 맞출 것 같으면 해제해야 된다가 있고요. 또 해제할 수 있다도 있는데, 뭐 해제해야 된다는 것 갖고는 시험에 두세 번 나왔지만, 해제할 수 있다는 것 갖고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 195쪽이요. 195쪽에 3-12. 해제, 3-12. 해제해야 된다. 해제 요청해야 된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습니다. 3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 그러면 하지 마라. 덮어라.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추진회까지 2년 지나도록 신청 없으면 덮어라. 추진회부터 조합까지 2년 안 들어오면 덮어라. 그다음에 추진을 거치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2년 할 필요가 없으니까 3년 동안 조합 안 들어오면 덮어라. 그다음에 조합 등 시행자 조합이요.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안 들어오면 덮어라 라고 하는 거죠. 팥죽 할머니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소유자가 한다고요. 팥죽 할머니 위치 결정됐고,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올 치는 때가 사업 시행 계획 신청이죠. 팥죽 할머니 5글자, 설계도 안 들어오면 덮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그 아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10년이 경과가 됐고 3분의 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시험 나온 적이 없다고요. 문제 와서요. 문제 60번. 직권해제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 틀렸고요. 3번 첫째 줄 끝에 100분의 20, x 100분의 30이랍니다. 동그라미 1번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예상되는 경우,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준수한 후보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3번 정비구역 지정구자는 토지 소유자 100분의 30,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 넘어가세요. 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시에는 시민을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시 규정이고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깊게 할 거 없고요. 그냥 저 동그라미 4번 제일 끝에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선구구역,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반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을 하려고 여기를 지구단위구역으로 바꿔줬고 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파트 질 수 있는 땅바닥으로 다 바꿔준 건데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자, 61번이요. 61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것은 그냥 뭐 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공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쓰세요. 엄지손톱 2개 다 쓰세요. 넣어보세요. 안 되면은 엄지 발톱에다 2개 다 넣으시든지 허벅지에 문신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라고요. 이런 시행방법 4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다양하게 4가지가 있고 2가지가 있고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문제는 뭐부터요? 재건축부터 풀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가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토지등 소유자도 뭐부터 풀고요? 재건축부터 풀고 하는 거죠. 그냥 뭐 공짜 문제입니다. 5번 틀렸고요. 재건축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공인시설, 오피스를 건설하고 공고하는 방법으로만 하는 거죠. 환지 X예요. 혼용 X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정비 일부를 수용해서 어쩌고저쩌고 다 빼고요. 넷째 줄여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고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공인시설을 건설하고 공고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번 재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고 공고하거나 환지로 공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부에서 정비반설 공동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가 있죠. 그 다음에 62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어느 한 대목이 아니라 그냥 정비법 전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짚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 2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2번 넷째 줄 끝에 예체하게 할 수 있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몇 %요? 20%요. 동그라미 2번 시장 구성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선구구역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사선구구역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 꺼내 쓸 거예요. 그런 게 이행보증금, 그다음에 뭐 예치금, 뭐 복구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문제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뭐 청산금 다 반환이 다 끝나고 나면 돌려주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묻어두세요. 지정개발자는 누구였어요? 아까 땅 부자였죠. 그러니까 개인 민간에 해당하는 땅 부자입니다. 땅 부자. 지금은 돈 많은 줄 알아. 근데 아들내미가 팔아먹고 며느리가 팔아먹고 나중에 돈 없어서 다 자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미리 굳어놔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시행으로 오피스텔 건설에 공급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이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첫째 줄에 오피스텔 건축법에 130가지 종류로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걔는 29가지 용도로 오피스텔 위에다가 업무시설 쓰시고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고요. 업무시설이니까 상업과 업무가 허용되는 지역, 둘째 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죠. 숫자 하나 30% 이하. 동그라미 3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의 지역조합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뭐 어순하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지금 정비사업을 할 건데 집 없는 사람들 모이죠. 우리들 어떻게 해봅시다. 여기다 뭘 하려고요? 안 되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정비구역 지정부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사선거구역 주인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사선거구역 주인의 구성승인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당 주인의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 전환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사업은 안 돼요. 사업은 안 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왜요? 쓴 돈 물어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물고 늘어지고 있다가 언젠가 한 30년 되면 뭐 대한민국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한 30년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30년 동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물고 늘어지고 있다가 30년 돼서 이제 좀 아파트 값이 비싸지겠다 하면 그때 하면 돈 물어낼 필요 없잖아요. 비싸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냥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요. 불독같이 그냥 물고 늘어지고만 있다고요. 아서 끝내. 그동안 짜장면 값 외상이 너무 많은데요. 끝내. 짜장면 값 중에서 탕수육 값 빼고 짜장면 값은 도와줄 테니까 끝내. 지금 그 얘기라고요. 탕수육 값은 지네들이 물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 고시된 경우 사선거구역 주인의 구성승인,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사선거구역 해당 조합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그 내용을 고시한다. 사업하지 않기로 해서 정비구역 없어졌습니다. 칠판요. 여기 있는 사람으로 이걸 만드는데 이 노란선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지 조합원이 아닌 거죠. 조합도 당연히 추진해도 자동방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63번 문제. 정비사업 조합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설립인가 등기성립 8글자 한 단어라고요. 설립인가 등기성립인 거고요. 옆집 강아지 이름이 설립인가 등기성립이라고요. 설립인가 등기성립 여기 뼈다구 있다. 설립인가 등기성립 메롱 설립인가 등기성립이라고요. 주택법 주택조합은 인격이 아니고 공익사업 시행자는 인격이니까 설립인가 받은 때 등기를 해야 성립된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백인상이면 대의원을 두어야 하고 동그라미 3번 재개발 쓰시면 되죠. 동그라미 3번 4번이야 공짜 문제인데 그건 귀찮은 것도 아닌 거죠. 이걸 귀찮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공짜 문제이죠. 하나 둘 셋 박삼돌입니다. 4분의 3 2분의 1이죠.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안 쓰면 귀찮게 느껴지는 거고 쓰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재개발 준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용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수에 인가를 받는다. 4번 재건축 준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박 A가 없으면 4분의 3이고 여기에 뭐가 보고요? 동마다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선거구역 주택단지에는 공동에 대해 각동 별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와 사선거구역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동의를 얻어 정관등 서류를 첨부해서 인가를 받는다. 동그라미 5번 이 법 위반해서 100만원 이상 형선고받고 5년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64번 문제요. 옳은 것은 2번이 맞습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넘겨주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서둘러 가라.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법원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한다. 사선거구요. 끝. 지체 없이 등기로 가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요. 어느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나르담 아니면 의다음날이죠. 동그라미 1번 시장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사선거구요. 7번요.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가거나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유자 조합 버티고 들어오지 마 나만 여기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없어져야죠. 그걸 가서 없애요. 자동빵으로 없어져요. 자동빵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시로 소급해서요. 그날 밤 12시요. 그날 밤 12시요. 지정고시한테는 그 고시일 갈매기의 다음날 고시일 밤 12시 고시일 다음날 0시 고시일의 다음날에 준연의 조합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이전 등기 X요. 고시 그러니까 고시 1 다음 날 그러시죠. 뭐 의자 같은 거 빼고요. 고시 1 다음 날에 등기를 X 마친 X 때 X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시한 날 밤 12시 고시한 날 다음 날 0시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4번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 30X 25인 이하이고 그러니까 5번 넷째 주 끝에요. 매입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5번 주거환경 개선 도와주는 사업이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달동네 지원사업 골목 정비사업이니까 쓸데없이 채권 사지 말고 돈 있으면 그 사업이나 잘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 받는 때나 부동산 등기하는 때에는 사선 거고요. 어찌고 법에 따른 불문책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한다. X 적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뭐 이러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저쪽 두 문제 뭐 이거는 꼭 잡아주셔야죠. 고생하셨고 뭐 시간 잠깐 쉬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